보겠습니다. 홀로 달린 자율주행 차주입니다. 애플 is coming. 애플 차가 나온대요. 이제 애플 휴대폰이 아니고 차가 나온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우리 스카이 전문가께서 공개를 직접 해주실 거고요. 네네. 오늘 진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준 가운데 그나마 이제 오늘 좀 부각이 좀 됐던 이런 섹터가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애플이 이 자율주행 쪽으로 시작을 한 게 지금 이제 처음 진출은 아니고요. 2014년부터 해가지고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차 시장에 먼저 뛰어들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이슈가 좀 됐었는데 이제 뭐 임원 감축도 있었고 코로나 이슈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흐지부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뭐 이제 없어지나 흐지부지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이 전기차 중에서 자율주행 차를 좀 공개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내장형 배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구체적인 좀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서 사실 이 애플이 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에 좀 뛰어든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그간에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테슬라가 6% 이상 급락을 하는 그러한 이슈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비단 이 애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율주행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택시라던가 이런 부분들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이번 달에도. 그래서 관련돼서 이러한 대기업들, 굵직굵직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이슈가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런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부분들의 투자가 아직까지는 미미할 수 있지만 정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부분들에 대한 2030년까지 로드맵을 그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AI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관련해서 자율주행 이슈라던가 이런 시장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투입된다는 것 자체가 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이 4차 산업의 이런 핵심적인 그러한 성장 섹터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포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기아차가 지금 이제 작년에 이 미국 앱티브하고 합작회사를 만들면 설립을 하면서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사실 올해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상승자리를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이 전기차에서 이 자율주행만 관련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기업들이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일정한 파동 이후에 좀 상당히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애플의 이러한 추가적인 이러한 진입 소식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관련된 이런 경쟁력들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 움직임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단기성 테마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추가적인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은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과 마찬가지, 전기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시장은 별도로 독립되기보다는 거의 좀 겹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애플의 자율주행 진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강세를 띄었던 거는 완성차가 아니잖아요. 애플 자체가 완성차가 아니라 이 ICT 기업에서의 이런 진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본인이 애플 자체가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사청하는 이런 부품업체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업계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상승률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도 역시나 이러한 현대차, 기아차 이런 완성차 시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5G를 기반으로 한, 즉 본인들의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반 산업을 가지고 굵직한 이러한 IT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율주행 시장에. 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시장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AI 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나 이 연산 처리 능력들이 강화되는 AI 전용의 이런 반도체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집중적인 이런 정책적인 추가 뒷받침들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 시즌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이슈가 아웃되고 나면 본격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한 이런 기반을 선점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이런 공약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시장 성장성과 함께 정책적인 이슈에 대한 정책 뒷받침까지 가미가 되면서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은 사실은 올해가 도입교였다면 2021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시장은 지금 이제 2035년까지 연평균 약 40% 정도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8조 5천억 원, 그리고 2035년에는 1,334조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 올해 이 1,509억에서 2035년까지 26조 1,794억까지 이런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성 이벤트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인 이런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속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연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이렇게 간간히 자이언트급의 재료가 있습니다. 이 애플이 자율주행차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은 특히 자이언트급의 재료가 아닐 수 없는데 사실 코로나19의 부양책, 합의 이런 소식에도 미증 씨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조용했잖아요. 그동안 알려졌긴 재료였기 때문에. 자, 이 새로운 재료에 대해서 급등한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종목별로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종목별로 이따 좀 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그 애플이 그 전기차 시장이 뛰어든다 그런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참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치열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애플의 그런 그 이제 그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고 그리고 이제 2024년에 결국은 그 생산을 목표로 해서 이제 그 뛰어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뭐 국내 같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움직인 것은 왜 움직이느냐 하면 그만큼 이제 그 전기차 시장에 대형 업체들이 이제 뛰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어느 차나 다 적용되는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해외나 국내 마찬가지고 기존의 내연기관에도 자율주행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는 전기차도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 복합적인 재료 자체가 결국은 오늘 그 애플이 결국 이제 보면 오늘 나왔던 내용이 로이터 통신에서 애플이 보면 2024년에 일단 그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그런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좀 그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제 보면은 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지금 그 차트를 몇 개 좀 볼 텐데요. 우선 그 이전에 또 생각할 건 뭐냐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느 배터리를 사용할 거냐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그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애플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택한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제 보면 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LG화학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나 또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경쟁력이 좀 중국보다는 좀 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오히려 이 관련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뛰었다고 해서 무전하고 이제 이 부분이 호재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종목별로 어떤 그 호황제가 좀 엇갈리는 그런 힘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실제 보면 뒤늦게 뛰어드는 그런 거 보면은 전기차 관련해서 이것이 진짜 시장에 보면은 긍정이 있는 그런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애플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물론 당연히 경쟁이 있는 그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전기차를 만들 텐데 그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아직까지는 좀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몇 종목만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올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 종목인데 일단 이 주가 움직인 것은 애플의 결국은 그 전기차 시장의 진출 그런 그 재료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상한가를 마감했는데 사실 그 동안에 보면 1단계 이 구간에서 상승하고 나서 그래 나서 조정을 지금 보였습니다. 조정을 보여나서 지금 재차 상승하고 있거든요. 오늘 거래량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대양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일단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무작정하고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일단 일정 부분의 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한두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관련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1단계 상승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락 조정을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 봤을 때는 차트의 모습이 아직 나오지 않겠네요. 어쨌든 지금 그 조정 자체 보면은 재차 나오고 나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위치라면 이제 또 추가적인 그 상승 시도 한번 시도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좀 보여지고요. 차트가 지금 그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역시 보면은 그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1단계 상승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조정을 좀 보였죠. 일단 지금 현재 봤을 때 아직까지 조정 구간인데 역시 그 추가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주가에 긍정 영향을 주느냐 그런 걸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보면은 뭐 단독적으로 일단 자율주행 종목이라고 해서 뭐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데 따로 상승한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오늘 그 이슈화되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그런 현상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안정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시장에 대해서 안정을 보이고 이제 그런 자체가 나온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2단계 상승 자체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파동 논리상 봤을 때 3파동 구간 자체가 아직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시장 전체의 움직임 자체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사실상 그 뭐 이거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 그 대응 전략을 좀 짧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같이 변동성이 클 때는 좀 위험 관리를 하면서요. 특히 보면 주가가 강하게 시세를 붙는 종목 이외에는 물량 축소를 좀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주가 자체가 보면 바닥권에서 탈피를 시도한 종목들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선별적으로 배팅 가능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클 때는 그때는 좀 그 위험 부담을 줄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나기 내릴 때는 결국은 아무리 우산을 쓰더라도 바지 가량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위험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을 잘 때는 현금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늘 의식해온 애플이 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집중이 된 이슈였는데 S&P에 테슬라가 들어간 날 또 하필 또 애플이 또 이런 소식을 전했네요.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한 업종 종목의 움직임을 예상해 왔습니다. 라운드 2 화면으로 정리합니다.